경찰은 메모 내용을 녹취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방향이 바뀌겠네요. 박영자 씨 용의자가 아니라 유언의 수혜자입니다. 그 말에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오래된 친구, 익숙한 일상. 아침 햇살이 재래시장 골목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김치 냄새, 생선 비린내, 사람들 고함이 뒤섞인 시장의 소음 속에서 박영자는 반찬통 뚜껑을 닫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그 인간 또 늦었네. 맨날 입만 살아서. 투덜거리며 손을 털자 바로 옆 옷가게에서 최미숙이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이고, 나 없으면 입이 심심하디? 내가 늦은 게 아니라 손님이 많아서 그랬어. 영자는 눈을 흘겼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손님 많으면 좋지 뭐. 근데 그 손님 옷만 보고 가는 거 아니야? 뭐래, 요즘은 보는 것도 매출이야.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면서도 눈빛엔 오래된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둘을 박채자매라 불렀습니다. 30년 넘게 붙어 다니며 장사도, 밥도, 인생의 기쁨도 함께 나눈 사이였습니다. 함께 남편 장례를 치렀고 함께 손주 자랑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말은 많아지고 속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영자는 장사를 하며 늘 현금을 숨겨두는 습관이 있었고 미숙은 돈은 돈다발보다 신용이 중요해라며 카드를 썼습니다. 생각 차이가 쌓일수록 예전엔 웃고 넘기던 말이 이제는 찔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점심을 함께 먹었지만 분위기가 어딘가 묘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미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부탁? 뭔데 또? 내가 적금 좀 들어놨는데 이번엔 내 명의로 넣어야겠어. 아들놈이 내 이름으로 하면 또 쓸 거야. 영자는 숟가락을 멈추고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적금? 뭐 잠깐이면야 괜찮지. 고마워. 나중에 찾으면 바로 돌려줄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영자의 얼굴엔 살짝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 미숙은 통장과 도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름만 좀 써줘. 요즘 세상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지. 영자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친구가 이런 일 아니면 언제 쓰겠냐. 하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왠지 모를 찜찜함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통장을 받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끝집 포장마차에서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평생 친구야. 돈이건 뭐건 믿음 하나로 가는 거지. 그 말에 영자는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나중에 모든 걸 태워버릴 불길이 될 줄은요. 돈의 냄새, 그리고 불신. 며칠 뒤부터 시장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가 어디서 복권 당첨됐다더라. 그 돈으로 집 산다더라. 영자는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미숙의 태도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전엔 하루 3번씩 와서 커피를 같이 마시던 사람이 요즘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라며 핑계를 댔지만 영자의 눈엔 도무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느닷없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줘. 내가 그거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영자는 찜찜했지만 잠깐이라면 하고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 통장 잔액은 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미숙이 그 인간 설마. 그녀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게 문을 닫고 미숙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철문엔 커다란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미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돈 문제로 싸웠다며? 그러게 친구끼리 돈 섞으면 끝이라니까. 영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라고요. 잠깐 맡긴 거라고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통장을 쥔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보지 왜 명의를 빌려줬냐고. 그때 문 밖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가게 유리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사기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CCTV를 확인하자 새벽 1시쯤 누군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실루엣이었죠. 미숙의 아들 현우였습니다. 그놈이 왜 내 가게 앞을? 영자는 입술을 깨물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서로 간의 금전 문제로 보이네요. 합의 보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갑자기 낯설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TV 뉴스를 켰습니다. 시장에서 친구끼리 돈거래, 수천만 원 사라져. 누가 제보했는지 모를 기사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내용은 누가 봐도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그 돈 꼭 필요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 보낸 사람은 최미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의 번호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자동 음성만 남아 있었죠. 끊어진 우정, 번지는 의심. 그날 이후 박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엔 경찰 신고서와 통장이 놓여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미숙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 줄이야. 영자는 미숙의 아들 현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문을 열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좀 보자. 돈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 지금 어머니 병원에 계십니다.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디 병원이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노려보다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직접 병원을 돌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부터 개인 의원까지 돌아다녔지만 미숙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병원 접수처 직원이 말했습니다. 최미숙 씨요? 그분 한 달 전에 퇴원하고 지방으로 이사 가셨다고 들었어요. 영자는 한숨을 내쉬며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영자 씨 맞죠? 경찰서인데요. 신고하신 계좌건으로 출석 요청드립니다.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말했다. 최미숙 씨 측에서 돈을 빼돌렸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그 통장은 제 명의예요. 그래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형사는 담담히 설명했지만 영자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숙이 그 여자가 나를 신고했다고? 집으로 돌아오자 시장 앞엔 또다시 수군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야, 경찰서 갔다던데? 역시 돈 문제였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머리 위를 때렸습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영자는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구나. 눈물이 아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시장 상인회장 김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영자 씨,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그 통장 말이야, 미숙이가 암보험금 처리하려고
내 이름 빌린 거래. 순자의 말에 영자는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미숙이가 암이래. 그 통장으로 보험금 세탁했대. 근데 이제 그게 폭탄처럼 터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영자는 손에 쥔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서 튀며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충격의 진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또 떠들썩했습니다. 미숙이 암이었다며? 아니, 그럼 그 통장 돈은 보험금이었단 말이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박영자는 사람들 시선을 피해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의심과 후회가 얽혀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암이라면 왜 나한테 숨겼을까? 왜 그 통장까지 내 이름으로? 그녀는 고민 끝에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고객 정보는 가족 외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겁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 상속 서류, 그리고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내 사정 다 알면 나 욕하지 마라. 믿는 건 너 하나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왜 도망쳤어? 왜 말을 안 했냐고. 잠시 후 시장 끝집 김순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영자야, 큰일 났어. 뉴스 봤어? TV 화면에는 최미숙 시장 인근 강둑에서 숨진 채 발견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방송 기자가 말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수가 설마. 그녀의 입에서 미숙의 이름이 흐느낌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영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유서에 박영자 씨 이름이 언급돼 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 여자가. 경찰은 유서 내용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라며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영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녀는 그날 새벽까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엔 병원 서류와 상속 서류, 그리고 친구의 웃는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음 뒤의 의혹. 장례식장은 냉기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최미숙의 사진 앞에는 국화꽃 몇 송이만 놓여 있었고 향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둘이 돈 문제 있었잖아. 그 돈 때문에 저 여자가 그렇게 됐대. 보험금 다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더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영자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입술만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향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영자 씨 맞죠? 보험금 상속인이시죠? 플래시가 번쩍이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오해야요. 전 몰랐어요. 기자의 목소리가 거칠게 따라붙었습니다. 우정으로 시작된 관계가 돈으로 끝났다. 이런 기사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는 대답 대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뒤에서 미숙의 아들 현우가 기자를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어머니 뜻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자들은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영자의 눈물이 번졌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망 전날 최미숙 씨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그 돈 당신 계좌로 들어갔어요. 영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통장에는 분명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라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TV 뉴스에 또 자막이 떴습니다. 보험금과 상속, 친구 사이 금전 의혹 계속돼 경찰 조사 착수. 시장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그 여자 그 돈 노린 거였어. 그래서 통장 빌려달라 했던 거잖아. 영자는 집 안부를 끄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탁자 위엔 미숙의 장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그녀는 사진을 쳐다보다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나 그날 집에 있었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하지만 증명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고 시장 사람들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그녀의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때 문자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강둑으로 나와요.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치켜뜨며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젠 끝장을 봐야겠어.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폭로와 반전. 비오는 새벽 박영자는 시장 끝 강둑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강물 위엔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오늘은 끝장을 본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우산을 든 남자 최미숙의 아들 현우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어머니 휴대폰이 여기서 발견됐어요. 현우는 젖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낡은 폴더폰 하나와 음성 메모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폴더폰을 건넸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스피커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돈은 영자에게 가야 해요. 이 사람은 내 마지막 친구예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는 영자를 바라봤고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경찰은 메모 내용을 녹취하며 조용히 말했다. 경찰은 메모 내용을 녹취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방향이 바뀌겠네요. 박영자 씨 용의자가 아니라 유언의 수혜자입니다. 그 말에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미숙이가 나를 믿고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언론은 그 사실을 다르게 썼습니다. 다음 날 뉴스엔 보험 사기로 친구 속인 황혼의 배신극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뉴스 나왔다며? 그 여자 진짜 사기꾼 아니야?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매출은 반으로 줄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자 씨, 그 보험금 말이야. 미숙이가 내 가게 살리려고 넣은 거래. 그 말에 영자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해. 믿음은 무기고 돈은 칼이지. 그날 밤 영자는 모든 걸 놓고 싶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미숙의 사진과 상속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친구를 오해했네. 결국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눈물이 떨어져 서류 위에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현우가 신문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단호했습니다. 아줌마 보세요. 이젠 진짜가 밝혀졌어요. 신문 일면엔 굵은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주범, 시장 상인회장 김순자 체포. 영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그제야 눈앞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진짜 배신자. 신문을 손에 쥔 박영자는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보험 사기 주범 체포라는 굵은 활자가 눈에 선명했습니다. 기사 속 인물 사진에는 시장 상인회장 김순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끌려가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찾던 사람이 김순자였어요. 그날 강둑에서 싸운 CCTV, 그 여자였답니다.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미숙이 순자를 찾아가 따지던 순간 보험금 중 일부를 빼돌렸죠. 당신이 그 돈을 관리한다더니. 그 싸움은 격렬했고 결국 미숙은 강둑 아래로 미끄러졌던 겁니다. 경찰 조서에 따르면 김순자는 미숙이 암 진단을 받자 보험 처리 도와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보험금을 자기 계좌로 돌려 일부를 착복했고 미숙이 이를 알고 맞섰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밀치고 당기는 사이에 사고가 났고 순자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심장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미숙이를 죽였네. 난 괜히 의심만 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당신한테 주라 하셨대요. 영자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자야, 넌 내 평생 친구였다. 젊을 땐 우정이었고 늙으니 계산이더군요. 그래도 나는 그 계산마저 좋았어. 왜냐면 그건 너랑 함께한 인생이었으니까. 짧은 글씨였지만 글자마다 미숙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입을 틀어막으며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좀 놓으세요, 아줌마. 어머니 마음도 편해질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놓아야지. 그래야 나도 살지.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전등을 켠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미숙의 편지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우정.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박영자는 새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미숙 반찬집. 간판 아래엔 오래된 맛, 오래된 정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찬통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아, 이제 너 이름으로 사람들 밥 먹인다. 가게 문을 열자 향긋한 된장 냄새가 시장 골목으로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다 할머니, 반찬 주세요. 하며 웃었습니다. 영자는 손에 장갑을 낀 채 작은 도시락통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나도 이제 좀 덜 미워하고 살아야지. 그날 오후 미숙의 아들 현우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간판 예쁘네요. 그는 한 손엔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거예요. 이름이 만수국이래요. 영자는 화분을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질 무렵 가게 한켠에서 그녀는 짧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첫 매출, 된장찌개 7그릇. 미숙이도 좋아했겠지. 창문 밖으로 주황빛 노을이 흘렀습니다. 길 건너 철물점 주인이 방송 스피커를 켰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따뜻한 하루 되세요. 그 목소리 사이로 시장에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자는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젊을 땐 우정이었고 늙으니 계산이더군요. 그래도 결국 남는 건 사람뿐이더라. 바람이 살짝 불었고 간판이 미숙 반찬집 글자가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삶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